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, 유서는 우산을 들고 초등학교 정문을 서성였다. 아들 민준이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미술 수업을 받는 날이었다.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. 싱글맘이 된 지 3년, 직장과 육가를 병행하는 삶은 녹록지 않았다. 엄마, 오늘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는 법 가르쳐 주셨어. 민준이가 밝은 얼굴로 달려오며 말했다. 유서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들었다. 그런데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다. 어머님, 민준이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집에 가는 길 조심하세요.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. 유하 선생님. 민준이의 담임. 유서는 그 미소에 순간 멈칫했다. 왜일까? 그 눈빛이, 그 손짓이 평범한 인사인데도 가슴이 이상하게 도동했다. 유서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리며 그 생각을 떨치려 애썼다.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야 하지만 다음 날 학부모 상담 시간에 유하를 다시 만났다. 교실 안,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유하는 민준이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. 민준이는 감정이 풍부해요. 어머님의 영향이 클 거예요. 유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. 유하의 손가락이 그림을 가리킬 때 그 손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. 선생님, 민준이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. 유선이 말하자 유하가 웃었다. 아니에요.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 삶의 기쁨이에요. 그 대화가 끝난 후 유선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유하의 얼굴을 떠올렸다.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? 그녀는 결혼 생활이 끝난 후로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에게 끌린 적이 없었다. 그런데 이 느낌은 뭐지? 며칠 후 학교 운동회 날 이유서는 도시락을 싸 들고 갔다. 민준이가 달리기에서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자 유하가 재빨리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다. 괜찮아, 민준아. 선생님이 있잖아. 그 장면을 본 유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. 유하의 팔에 안긴 민준이, 그리고 유하의 부드러운 표정. 그것은 단순한 선생님의 행동이 아니었다. 어머니 같은, 연인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. 운동회가 끝난 후 유선은 용기를 내어 유하에게 다가갔다. 선생님, 오늘 고마웠어요. 민준이가 많이 의지하나 봐요. 유하가 고개를 저었다. 아니에요, 어머님. 민준이처럼 착한 아이는 드물어요. 어머님도 정말 강인하시네요. 그 말에 유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.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이었다. 그날 저녁, 유선은 일기를 썼다. 오늘 유하 선생님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. 그냥 감사한 마음인가? 아니, 더 깊은 무언가야.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.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저적 마음은 어쩐지 외로웠다. 유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, 유선을 생각했다. 그 어머님, 눈빛이 슬퍼 보이네. 무슨 사연이 있을까? 두 여자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. 아직은 모르는 운명적인 끌림. 유선의 일상은 점점 유하 중심으로 돌아갔다. 학부모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카페에서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이 늘었다. 선생님, 한국 전통차 좋아하세요?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. 유선의 제안에 유하가 웃었다. 좋아요, 어머님. 다음에요. 그 다음이 곧 왔다. 한옥 카페에서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. 유하는 어린 시절 부산에서 자란 이야기, 교사가 된 꿈을 털어놓았다. 유선은 이혼의 아픔, 싱글맘으로서의 고독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. 힘들었겠어요. 유하의 손이 유선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. 그 촉감에 유선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. 이건 사랑인가? 겨울이 다가오던 11월, 유선과 유하의 만남은 빈번해졌다. 학교 행사가 끝난 후 종종 함께 산책했다. 한강공원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유하가 추우시죠? 하며 자신의 스카프를 건넸다. 유선은 그 따뜻함에 가슴이 녹는 듯 했다. 선생님,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?
유선의 물음에 유화가 조용히 대답했다. 그냥. 어머님이 좋아서요. 그 말은 충격적이었다. 유선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. 나도. 선생님이 좋아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. 한국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. 크리스마스 이브, 민준이의 학교 파티. 유화가 무대에서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다. 유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. 파티 후, 유화가 유선을 불렀다. 어머님, 잠시 이야기할까요? 학교 뒤편 정원에서 눈이 살포시 내리는 가운데 유화가 말했다. 저 어머님을 좋아해요. 친구 이상으로 유선의 눈이 커졌다. 선생님이 그녀는 유화의 손을 잡았다.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스쳤다. 가벼운 키스, 하지만 가슴을 울리는? 이게 내 감정이었어, 유선은 생각했다. 그 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. 주말에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. 바다를 보며 유화가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? 물었다. 유선이 안아주었다. 시도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. 유선의 어머니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. 요즘 왜 그렇게 밝아? 새 남자 생겼니? 유선은 대답할 수 없었다. 유화도 학교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. 유화 선생님, 그 어머님과 너무 친한 거 아니야? 설날, 가족 모임에서 유선은 고립감을 느꼈다. 전통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으며 그녀는 유화를 그리워했다. 문자가 왔다. 보고 싶어. 유선은 몰래 화장실로 가 답장을 보냈다. 나도 하지만 그날 밤 유선의 여동생이 물었다. 언니, 요즘 이상해. 솔직히 말해. 유선은 침묵했다. 감정은 피어났지만 갈등의 씨앗도 싹텄다. 봄이 오자 벚꽃 축제에서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겼다. 여의도 공원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유화가 사랑에 속삭였다. 유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. 나도 사랑해.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. 민준이가 학교에서 엄마, 선생님과 왜 자주 만나? 물었다. 유선은 당황했다.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죄책감이 들었다. 여름 휴가철, 유선과 유화는 더 깊은 유대를 쌓았다. 부산 해운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했다. 우리 미래는 어때? 유화의 물음에 유선이 함께라면 괜찮아 대답했다.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문제가 터졌다. 유화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. 유화야, 왜 나를 버렸어? 그녀는 학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. 유화는 과거를 털어놓았다. 대학 때 사귀었어. 하지만 끝났어. 유선은 배신감을 느꼈다. 왜 말 안 했어? 그 사건으로 두 사람은 싸웠다. 미안해, 유선아. 두려웠어. 유화의 눈물에 유선은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. 게다가 민준이의 학교 친구 부모들이 수근거렸다. 유화 선생님, 이상한 소문이 있어. 유선은 불안했다. 직장에서 상사가 가족은 어때? 물을 때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. 하지만 속으로는 내 가족은 유화와 민준이야 생각했다. 추석, 유선의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다. 너 여자 좋아하나? 유선은 충격받았다. 어머니, 그게 무슨 어머니가 동네에서 소문났어. 부끄러워, 소리쳤다. 유선은 울며 집을 나왔다. 유화의 집으로 가 안겼다. 우리, 어떻게 해? 유화가 포기하지 마 말했다.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컸다. 한국의 보수적 문화, LGBT에 대한 차별이 두 사람을 옥죄었다. 가을 학기, 학교에서 유화가 해고 위기에 처했다. 학부모 청원으로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다. 유선은 죄책감에 시달렸다. 내 탓이야. 그녀는 유화에게 잠시 헤어지자 제안했다. 유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. 그럴 수 없어. 하지만 유선은 떠났다. 그날 밤, 유선은 한강다리에서 서성였다. 바람이 차가웠다. 이 사랑, 잘못된 걸까?
겨울, 눈이 내리는 서울. 유서는 유화 없이 지냈다. 민준이가 선생님 왜 안 와? 물을 때 바빠서 거짓말했다. 하지만 유화는 학교를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했다. 유선아, 보고 싶어 문자가 왔지만 유선은 답하지 않았다. 그러던 중 유선의 여동생이 유화를 찾아갔다. 언니를 놓아줘. 우리 가족 파탄 나. 유화는 충격받았다. 그럴 의도가 아니에요. 하지만 그 만남이 배신으로 느껴졌다. 유화는 유선에게 말했다. 내 동생이 왔어. 우리 끝내자. 유선은 분노했다. 왜 그런 말을 해? 싸움은 격렬했다.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. 유화의 말에 유선은 울었다. 미안해 오. 하지만 헤어짐은 피할 수 없었다. 유선은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. 상사가 요즘 왜 그래? 물었다. 그녀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다. 봄, 벚꽃이 다시 피었지만 유선의 마음은 차가웠다. 민준이의 졸업식 날 유화를 멀리서 봤다. 유화는 여전히 아름다웠다.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. 그날 밤 유선은 일기를 썼다. 유화, 미안해. 사랑했어. 유화도 카페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. 왜 이렇게 됐을까?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. 여름, 우연한 만남. 유선은 민준이와 함께 한강 축제에 갔다. 불꽃놀이가 터지는 가운데 유화를 봤다. 유화가 돌아봤다. 유선아.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. 미안했어. 유선의 사과에 유화가 나도 그들은 과거를 반성했다. 우리 너무 서둘렀어.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어. 그 후 친구로 돌아갔다. 하지만 감정은 여전했다. 가을, 유화가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. 유선은 응원했다. 잘 될 거야. 크리스마스.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. 우리 천천히 가자. 유화의 제안에 유선이 끄덕였다. 겨울, 유선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. 유화가 찾아왔다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유화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. 너희들 행복해라. 그 말에 유선은 울었다.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었다. 봄, 벚꽃 아래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다. 함께 할게. 민준이가 덤마, 선생님 좋아, 말했다. 결말은 행복했다. 사랑은 인내와 용기로 피어났다.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두 여자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.